보훈 위탁 의료기관이 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 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2025 제대군인 고용우수 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이 오는 7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몰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남겨진 가족들과 함께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 캠프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존경받는 보훈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17개 보훈단체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존경받는 보훈단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실무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훈 위탁 의료기관이 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훈 위탁 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23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전몰 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와 가족을 초청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을 비롯해 유가족과 대학생 멘토가 참여했으며 강정혜 장관도 축하 선물과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며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올해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 17개 건강관리협회 지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기초 항목을 포함한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보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디어 기획과 데이터 분석 2개 부문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과 국내 소재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진행 중인 토크 콘서트가 전주국제영화제 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놉시스 임시정부의 순간들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에는 심용환 역사앤교육연구소 소장과 한국영상대 함충범 교수가 함께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영화와 연계해 관객들과 공유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과 개봉우 지사 묘역기념공원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현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고려인협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현지에 출장단을 파견한 보훈부는 홍범도 거리 안내판 추가 설치를 비롯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크즐 오르다 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 보훈 취업 박람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보훈 취업 박람회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창업을 돕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총 4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 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 대상자에게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 지원 대상자 결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참여한 정부 혁신 휴가지 원격근무 워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낯선 출근, 처음 쉼표를 찍다를 내용으로 한 이번 행사는 20여 명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 도시재생 현장을 체험하며 혁신과 휴식,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 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 서거 63주기 추모제전이 지난 5월 10일 수유 국가관리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전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윤영선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사업회장과 유족, 기념사업회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이 제2묘역 확충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제2묘역은 봉안담 1만 기와 자연장 500기 등 1,500기 규모의 봉안시설로 조성됐으며 이번 제2묘역 완공으로 국립산청호국원은 총 2만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고 경상남도 지역 국가유공자 등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2025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이 오는 7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증기업은 시중은행 여신 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다양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된 신청 서류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59회 전국 상위 군경체육대회가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선수단 1,400명 등이 참가해 한계를 극복한 도전을 펼치며 소통과 상호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는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군, 경찰, 소방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제복 근무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함께 5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5 제대군인 취창업수기 공모전이 오는 7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전역 5년 이내의 초급 간부와 가족, 제대군인 채용기업 관계자와 보훈부의 지원을 받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취창업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귀감이 되는 내용이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응모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해양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천 소방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찾은 강 장관은 커피와 쿠키 등을 직접 나누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5월 20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부 직원 100여 명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대응법과 보훈 국가기념행사에서의 각종 재난을 가정한 비상상황대응법을 체험했습니다. 전몰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남겨진 가족들과 함께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 캠프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 캠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의 유가족 간 연대감을 형성하고 어린 자녀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20가구 49명이 참가했습니다. 해군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박람회가 해군 일함대 사령부 필승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역 예정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27개 기업과 기관, 전역 예정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훈행정의 혁신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5 국가보훈부 프롬프톤이 개최됐습니다. 프롬프트와 마라톤의 합성어인 프롬프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수상작을 비롯해 제시된 아이디어 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는 행정 실무에 도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를 위한 보상체계 강화 정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27일 국가보상정책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훈부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 연금공단 등이 참여한 회의는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부 혜택으로는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무료 입장, 택배, 관광, 숙박, 전자제품과 통신 할인 등으로 보훈부는 앞으로도 민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립영천호국원 제3충령당 준공식이 지난 5월 29일 개최됐습니다. 제3충령당은 봉안시설 2만 5천 기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로써 국립영천호국원은 기존 5만 5천여 기와 함께 총 8만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고 경북지역 보훈 대상자들의 안장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후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5년 6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